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수창과 김성근 감독, 그리고 김구라가 던진 한마디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철학이 부딪힌 아주 치밀한 인간 드라마의 구조를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심수창이 김성근 감독과 함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 이 한 문장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진짜 이유라는 단어가 박히자 그 이후 모든 논의는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는가? 누가 틀렸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층위에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제작진과 출연진, 데이터와 감정, 그리고 리더십과 서사 사이의 복잡한 충돌. 이것이 바로 이번 갈등의 본질입니다. 단 한 사람의 잘못이나 오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려다 부딪힌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고 정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김구라의 발언입니다. 그는 최강야구 선수 섭외, 사실 심수창이 다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방송 중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농담 같지만 이 한 문장이 전파를 타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심수창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프레임이 생겼고 김성근이 떠난 이유는 그 때문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방송의 맥락 속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짚어야 합니다. 방송에서 한 발언은 문맥과 분위기, 그리고 발언자의 의도를 분리해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구라의 말은 그저 한 토크의 일부였고 예능적 과장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한 문장을 팩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구조를 좋아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명확한 원인을 찾으려 하죠. 심수창은 실제로 최강야구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섭외에 기여했고 팀 분위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을 쥐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감독과 제작진, 그리고 출연진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섭외와 기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섭외는 누굴 초대할지를 정하는 일이고 기용은 누굴 실제 경기에서 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역할이 겹치는 순간 권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오랜 경력 속에서 철저히 경기력 중심의 운영 철학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중시하고 감독의 권한이 전술과 기용의 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예능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재미와 스토리, 화제성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심수창은 섭외 중심의 역할을 맡으며 관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승리의 전략을 말했고 다른 한쪽은 이야기의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기에 둘은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 둘을 함께 설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두 인물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섭외와 기용의 역할이 문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김성근 감독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심수창 역시 과도한 권한 논란에서 자유로웠겠죠. 하지만 이 경계가 모호했기에 말 한마디가 의심으로 변하고 의심이 논란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짜 이유란 과연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보다 감정보다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조를 해체해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은 김구라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만들어낸 서사의 방식입니다. 감정을 설계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는 그 구조 속에서 대중은 확신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진실이 아니라 설계된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갈등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심수창과 김성근,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 스포츠의 현실과 예능의 서사, 데이터의 질서와 감정의 설계. 그 균열이 만든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란의 실체인 것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단순한 야구인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을 믿는 전략가이자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야구는 이기는 게임이어야 한다라는 철학 아래에서 팀을 만들고 전술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가 예능형 프로그램 인체강야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 자체로 실험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실험이 서로 다른 철학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김성근은 경기력 중심의 사고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심수창은 예능의 언어를 이해하고 화면의 서사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철학은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김성근에게 선수는 경기의 도구입니다. 승리라는 목적을 향해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그의 역할이었죠. 반면 심수창에게 선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짜고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치가 같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능은 데이터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김성근은 감정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처음엔 미세했지만 점차 깊은 균열로 번졌습니다. 섭외가 방송의 흐름을 위해 필요했다면 기용은 경기의 전략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그 두 축을 완벽히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스스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심수창이 섭외를 주도하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끌었고 김성근은 감독으로서 전술적 권한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느 순간 한쪽은 간섭으로 다른 한쪽은 배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구라의 발언은 이 갈등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의 확대였을까요? 그는 방송에서 심수창이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표면적인 문장 그대로의 의미. 둘째, 방송의 맥락에서 과장된 뉘앙스. 셋째,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층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진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에 숨어 있습니다. 김구라의 발언은 예능적 리듬 안에서 나온 한마디였지만 시청자들은 그것을 권력의 상징으로 읽었습니다. 심수창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서사로 변질된 것이죠. 이 현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디어 구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퍼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맥락이 사라지고 감정이 추가되며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김성근이 떠났다는 사실과 그 발언이 연결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그게 이유였구나. 하지만 이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섭외와 기용의 구분이 불분명했고 예능과 스포츠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 두 축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은 불씨가 되었고 여론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성근의 철학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모든 선수를 데이터로 평가했습니다. 성적, 체력, 경기 집중도, 감정이 아니라 수치가 기준이었죠. 반면 심수창은 인간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시청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인물이 스토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김성근은 경기의 효율을 계산했고 심수창은 이야기의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그러나 두 계산이 같은 공식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두 철학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지만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섭외의 권한은 제작진과 심수창에게 있었습니다. 기용의 권한은 감독에게 있어야 했죠. 그러나 방송 일정, 시즌 촬영 계획, 스토리 구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얽히면서 감독의 결정권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심수창이 선수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부각됐고 김성근은 자신의 권위가 침해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김구라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심수창이 다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김성근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심수창은 그저 제작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인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경계였습니다. 섭외는 제안의 영역이고 기용은 결정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역할이 문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석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김성근의 시스템은 성과 중심, 심수창의 방식은 관계 중심, 제작진의 관점은 콘텐츠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충돌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쪽은 자신이 배제당했다고 느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노력이 왜곡됐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중의 감정이 더해지면서 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디어가 진실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이야기로 압축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인공과 악역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악역이 없습니다. 김성근도, 심수창도, 김구라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시스템 설계의 실패였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을 하나의 무대에 세우고 명확한 역할 구분 없이 협업을 강요한 결과였죠.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을 사람의 문제로 소비하는 대신 구조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김성근이 떠난 이유, 심수창이 주목받은 이유, 김구라의 발언이 확산된 이유,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이 스스로의 언어를 정립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설의 형태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권한의 충돌이었을까? 역할의 오해였을까? 혹은 시간축의 불일치였을까?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루머가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수창과 김성근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갈등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4가지 가설로 나누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설, 권한 충돌 가설입니다. 심수창이 섭외를 주도했고 김성근이 기용을 책임졌다.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언젠가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섭외가 확대되면 감독의 권한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용이 강화되면 프로그램의 스토리 흐름은 흔들립니다. 서로의 권한이 맞물리면 의도치 않게 한쪽은 침해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성근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결정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한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심수창은 예능적 흐름과 시청자의 몰입을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행위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양새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권한 충돌 가설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설, 역할 과대 해석 가설입니다. 김구라의 발언 심수창이 다 하고 있다는 표현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해석된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섭외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수의 상황을 조율하는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문장을 정권 장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발언의 의도보다 그 문장을 소비하는 예능에서 나오는 발언은 것이죠. 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장과 유머는 방송의 리듬을 위해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그 문장을 따로 떼어내어 헤드라인으로 만듭니다. 심수창이 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실보다 강한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심수창은 권력을 쥔 사람으로 김성근은 배제된 인물로 그려집니다. 세 번째 가설, 운영 리듬 불일치 가설입니다. 김성근은 현장의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경기 당일 선수의 컨디션, 상대팀 분석, 실시간 전략. 반면 예능 제작진은 시즌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에피소드 구조를 미리 짜둡니다. 이 시간의 리듬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성근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제작진은 이미 스토리상 필요한 출전 구성을 정해놓은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성근은 감독의 권한이 제약받는다고 느꼈을 것이고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깨진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결국 서로의 시계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쪽은 오늘을 기준으로, 다른 한쪽은 시즌 전체를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설, 브랜드 전략 차이 가설입니다. 김성근의 목표는 승리였습니다. 그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심수창의 목표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는 시청자가 웃고 울 수 있는 이야기, 팀이 하나로 묶이는 스토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승리의 논리와 공감의 논리는 절대 같은 선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효율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바로 이 두 언어가 한 무대 위에서 충돌한 공간이었습니다. 승리 중심의 감독 철학과 서사 중심의 예능 구성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김성근은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고 심수창은 이야기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옳았지만 그 방향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가설을 모두 세워봤습니다. 이 중 어떤 가설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역할, 경계의 불명확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섭외와 기용, 예능과 경기, 감독과 출연진의 경계가 흐려진 순간 시스템은 더 이상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 갈등이 만들어낸 파장을 살펴봅시다. 김성근은 감독 권한이 침해됐다는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심수창은 섭외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공정성과 기획력 사이에서 신뢰를 잃을 뻔했습니다. 선수들은 내가 출전한 이유가 실력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의 불투명함이 만든 연쇄 효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할의 경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섭외는 추천의 영역, 기용은 결정의 영역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서로 정의되지 않은 권한은 언제든 오해를 부릅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왜 출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독의 판단이 아니라 성적과 컨디션, 훈련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결정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감독의 권한을 존중하되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루머가 생기기 전에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PR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진짜 이유는 인물의 감정이나 성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불분명함에 있었습니다. 누가 권한을 가졌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김성근이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수창은 그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시스템이 불완전했기에 비판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비난 대신 제도를, 오해 대신 검증을, 그리고 분열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논란을 통해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앞으로도 진실을 구조로 읽고 감정을 넘어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이유를 묻는 대신 진짜 구조를 설계하는 세상, 그곳으로 함께 나아갑시다.